안녕하세요, 어벙벙 사장입니다. 오늘은 규칙 20의 2편으로 레프리의 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규칙 책자만 읽어서는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규칙이에요. 위원회 절차의 내용까지 좀 넣어서 이해하기 쉽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규칙 20.2는 규칙에 관한 문제를 규칙에 따라 제정하기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규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어떤 규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제정을 하는 사람이 레프리와 위원회죠. 규칙 20.2a 레프리의 제정을 보죠. 레프리는 사실상의 문제를 판단하고 규칙을 적용할 권한을 위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골프에서의 레프리는 플레이어들이 신속하게 플레이하는 것을 돕고 공정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레프리는 플레이어의 행동으로 인해서 규칙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면 플레이어들에게 미리 경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레프리의 권한에 따라서 제한이 있어요. 위원회 절차 6시의 3항에 보면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자,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모든 레프리와 매치 플레이에서의 한 매치의 모든 라운드에 배정된 레프리는 플레이어가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경고할 것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죠. 하지만 매치에서 레프리가 특정 홀이나 특정 구간에만 배정된 경우는 그 매치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요. 즉, 플레이어의 요청이 없다면 규칙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플레이어에게 경고하는 것도 안 되고, 플레이어가 규칙 위반하는 것을 보았더라도 상대방의 제정 요청이 없다면 그 플레이어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매치는 둘만의 경쟁이니까요. 여러 개의 매치에 배정된 레프리이거나 특정 홀이나 특정 구간에만 배정된 레프리는 레프리 자신이 담당한 구간이나 홀에서 페널티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제정 요청이 없다면 그 상황에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레프리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는 용어의 정의 레프리 부분을 참고하셔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는 사실이나 규칙 적용에 대해서 레프리가 내린 제정에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실제 상황에서 꼭 규칙대로 되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만, 규칙으로는 플레이어가 레프리의 제정에 대해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올바른 제정을 위해서 레프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다른 레프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레프리가 위원회의 제정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레프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애매한 상황이라면 정확한 제정을 위해서는 권장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내려진 레프리의 제정은 최종적인 것이에요. 방송을 보다 보면 레프리의 제정에 대해서 플레이어가 두 번째 의견, 즉 세컨 오피니언을 요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레프리의 제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했지만 세컨 오피니언을 받도록 해주는 경우가 많죠. 이 내용은 위원회 절차 6시의 사항에 관련 내용이 나와요. 조금 전 규칙 20.2a에서는 플레이어가 레프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했지만 위원회 절차의 이 내용에는 레프리가 동의한다면 선수의 요청에 따라서 세컨 오피니언을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위원회는 레프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두 번째 의견을 구하는 것을 언제나 허용하는 지침을 채택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플레이어가 첫 번째 레프리의 제정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는 세컨 오피니언을 대부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레프리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어서 레프리가 실수로 플레이어의 규칙 위반을 승인한 경우에는 플레이어는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의 볼이 페널티 구역에 놓였어요. 그런데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의도된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자 레프리에게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제정을 요청했고, 그런데 레프리가 그것을 허용한 경우이거나 또는 페널티 구역에 있는 볼에 대해서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가 가능한지 제정을 요청했는데 레프리가 착각해서 그것을 허용한 경우 등이에요. 규칙 17.3에 따라서 페널티 구역에 정지한 볼은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의 방해로부터 구제도 허용되지 않고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도 허용되지 않잖아요. 즉, 위 두 경우는 레프리가 잘못 제정해서 플레이어가 모두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이 되었지만 규칙 14.7에 따른 페널티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레프리나 위원회가 내린 잘못된 제정을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규칙 20.2d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칙 20.2c는 비디오 증거를 사용하는 경우 유관 기준의 적용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TV를 통해서 골프 경기를 보던 시청자가 어떤 플레이어가 어드레스를 하다가 볼을 움직이게 한 것 같다고 제보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는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비디오 화면으로 봤을 때만 그 식별이 가능한 정도라면 그 비디오 증거는 채택되지 않고 그것에 따른 페널티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규칙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오해하고 시청자 제보를 이제 받지 않는 것으로 규칙이 개정되었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여전히 시청자 제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안으로는 거의 판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그것을 플레이어가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규칙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나오는 대로 벙커에 있는 볼을 스트로크하려고 백스윙을 하다가 클럽이 모래에 살짝 닿은 것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는 거의 판단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플레이어는 느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규칙 12.2b에 따른 일반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경우는 플레이어가 자진 신고를 한 경우에만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골프 규칙은 플레이어가 항상 정직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니까 이런 조항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규칙 20.2d 잘못된 제정과 행정적인 착오입니다. 먼저 잘못된 제정을 보죠. 잘못된 제정이라면 잘못된 페널티를 적용했거나 적용해야 하는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적용되지 않는 규칙을 적용한 경우, 해석을 잘못해서 규칙을 적용한 경우 등이에요. 즉 규칙을 잘못 적용한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2벌타를 부과해야 하는데 1벌타를 부과했거나 페널티 구역에서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를 허용했거나 또는 스트로크가 취소되는 상황인데 그대로 진행시킨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레프리의 제정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규칙에 따라서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그 잘못된 제정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했고, 그 제정을 바로 잡기에 너무 늦은 경우에는 그 잘못된 제정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했는데 이 잘못은 언제까지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너무 늦은 경우라면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내용은 규칙에는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고요. 위원회 절차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위원회 절차 6시는 레프리가 플레이어들에게 규칙에 관한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항을 보면 잘못된 제정의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되어 있어요. 잘못된 제정을 바로잡는 경우의 처리 절차는 매치와 스트로크 플레이가 조금 다릅니다. 매치 플레이에서 레프리의 제정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고 있죠. 매치는 둘만의 경쟁이니까 레프리의 잘못된 제정으로 플레이어가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봤다면 상대방은 반대로 불이익을 받았거나 이익을 본 경우가 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바로 잡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잡기에 너무 늦어버렸다면 누군가는 억울하겠지만 그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럼 매치 플레이에서 잘못된 제정을 다루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치의 첫 번째 홀에서 플레이어가 퍼팅 그린에서 연습 스윙을 하다가 자신의 볼을 우연히 움직이게 했고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레프리에게 제정 요청을 한 경우예요. 규칙 13.1d에 따라서 퍼팅 그린에서는 우연히 자신의 볼을 움직이게 한 경우 페널티가 없어요. 그런데 레프리가 실수로 1벌타를 부과했어요. 이때는 누구라도 다른 스트로크를 한 이후에는 그 잘못된 제정을 바로잡을 수 없게 됩니다. 스트로크 플레이라면 그 경기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레프리가 잘못 제정해서 부과된 페널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둘만의 경쟁인 매치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홀이 마지막 홀의 퍼팅 그린이었고 레프리가 잘못 제정해서 승자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누구도 다른 스트로크를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이때는 그 경기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잘못된 제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제정으로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각자 자신의 볼을 집어 올렸다면 레프리는 페널티 없이 다시 원래의 지점에 볼을 리플레이스하게 하고 다시 플레이해서 홀을 끝내도록 지시할 책임이 있어요. 만약 잘못된 제정으로 그 매치를 비겨서 그 매치의 연장전이 치러지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 매치의 연장전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바로잡을 수 있고요. 이 시기가 지나면 잘못된 제정이라도 그대로 유효한 것이 됩니다. 물론 실격 페널티 상황에서 레프리가 실격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것을 바로잡는 데는 시간 제한이 없고요. 매치 플레이에서 레프리의 잘못된 제정이 있었는데 누구라도 다른 스트로크를 한 경우는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잘못된 제정으로 플레이어가 잘못된 장소에서 스트로크를 하게 된 경우는 처리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레프리의 잘못된 제정으로 플레이어가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거나 플레이어가 심각한 불이익을 당했는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가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면 레프리의 잘못된 제정으로 인해서 플레이어가 상당히 큰 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즉 레프리의 잘못된 제정으로 플레이어가 큰 이익을 얻었다면 상대방은 불이익을 얻은 것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죠. 빨간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해서 구제 방법을 잘 몰라서 레프리에게 제정을 요청했고 레프리의 지시에 따라서 플레이어가 측면 구제를 받고 볼을 올바르게 구제 구역에 드롭했는데 플레이어의 스탠스가 페널티 구역에 서게 되자 레프리는 다시 드롭을 하라고 했고 플레이어는 레프리의 제정에 따라서 다시 드롭하고 플레이했어요. 규칙 17.1d에 따른 구제는 볼만 그 페널티 구역을 벗어나면 되는데 올바르게 구제받은 볼을 다시 드롭하게 했으니까 잘못된 제정으로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가 된 것이죠. 그것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플레이어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없던 경우라면 일단 그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한 이후에는 그 제정을 바로잡을 수 없고 또한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에 따른 페널티도 부과할 수 없어요. 플레이어와 상대방 모두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없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플레이어가 레프리의 잘못된 제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거나 또는 심각한 불이익을 당한 경우라면 다르겠죠. 레프리의 잘못된 제정으로 플레이어가 큰 이익이나 불이익을 얻었다면 상대방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플레이어가 이미 스트로크를 했더라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를 볼게요. 볼이 노란 페널티 구역으로 갔는데 레프리가 착각해서 측면구제를 허용했고 플레이어는 레프리의 제정에 따라서 측면구제를 받고 볼을 드롭해서 플레이했다면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때는 상대방이 다른 스트로크를 하기 전까지 그 잘못된 제정을 바로잡을 수 있고요. 즉 플레이어의 직전 스트로크는 취소되고 다시 올바른 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플레이어가 심각한 불이익을 얻은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볼이 빨간 페널티 구역 경계를 통과해서 노란 페널티 구역에 정지했어요. 이게 하나의 수역이기 때문에 구제를 받을 때는 볼이 정지한 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페널티 구역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지점이 기준이 됩니다. 즉 이 지점이죠. 그런데 레프리가 실수해서 노란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한 후방선 구제나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만 허용된다고 잘못 제정을 한 경우예요. 하필 그 상황에서 후방선 구제를 받을 공간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플레이어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고 플레이했다면 플레이어는 심각한 불이익을 당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레프리의 잘못된 제정으로 플레이어가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를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큰 이익이나 불이익을 얻은 경우 그 잘못된 제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기를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플레이어가 이미 스트로크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다음 스트로크를 하기 전까지는 이 잘못된 제정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또한 그 홀에서는 상대방이 다른 스트로크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홀을 시작하는 스트로크를 플레이어와 상대방 누구라도 하기 전까지 그 잘못된 제정을 바로잡을 수 있고요. 만약 그 홀이 마지막 홀이어서 승패가 결정나서 상대방이 다른 스트로크를 하지 않았다면 그 경기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잘못된 제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시기가 지나면 레프리가 잘못된 제정을 했더라도 그것을 바로잡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억울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되겠죠. 정리하면 매치 플레이에서 레프리의 잘못된 제정이 있던 경우 누구라도 다른 스트로크를 했다면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어요. 다만 레프리의 잘못된 제정으로 플레이어가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경우는 중대한 위반이 있었거나 또는 플레이어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있었던 경우라면 상대방이 다른 스트로크를 하거나 매치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바로잡을 수 있고 중대한 위반도 없었고 플레이어에게 심각한 불이익도 없던 경우라면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한 이후에는 그 잘못된 제정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매치에서 레프리의 잘못된 지정으로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했는데 그것이 심각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죠. 상대방이 다음 스트로크를 해버리면 끝이니까요. 이런 경우는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하기 전 또는 스트로크를 했더라도 그 제정에 의심이 있다면 세컨 오피니언을 요청하는 것이 권장되겠죠. 자, 이제 스트로크 플레이를 볼게요. 둘만의 경쟁인 매치 플레이와 달리 스트로크 플레이는 그 경기에 참가한 모든 플레이어와 경쟁하는 방식이니까 잘못된 제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기가 다르겠죠. 매치 플레이에서는 페널티를 잘못 적용했더라도 누구라도 다른 스트로크를 한 이후에는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했지만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레프리가 페널티를 잘못 적용했거나 적용해야 할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그 경기가 종료되기 전이라면 위원회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고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고 있어요. 라운드가 아니라 경기예요. 4라운드로 열리는 경기에서 1라운드 중에 레프리가 페널티를 잘못 적용했거나 적용해야 할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4라운드가 끝나고 그 경기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4라운드로 열리는 경기의 1라운드에서 플레이어가 구제를 받고 드롭한 볼이 지면에 먼저 닿은 후에 우연히 플레이어의 발에 맞고 구제구역에 정지했는데 플레이어가 드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그 볼을 집어올리고 다시 드롭하고 플레이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규칙 14.3C에 따라서 이런 경우 완전한 구제를 받은 것이거든요. 즉 다시 드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드롭하고 플레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장소에 플레이가 된 것입니다. 위원회가 이 사실을 4라운드가 끝나갈 무렵에 알게 된 거예요. 플레이어는 자신이 페널티를 받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1라운드에서 실제 타수보다 적은 스코어를 적어낸 것에 대한 페널티는 받지 않지만 경기가 종료되기 전에 위원회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위원회는 문제가 있던 홀의 스코어에 2벌타를 추가할 것입니다. 경기가 종료된 이후에 그 사실이 밝혀진 경우는 그 페널티는 이제 추가할 수 없어요. 이 내용은 뒤에 다시 나옵니다. 자, 이제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레프리의 잘못된 제정으로 플레이어가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경우의 처리 절차를 보죠. 매치 플레이에서는 레프리의 잘못된 제정으로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거나 심각한 불이익이 있던 경우가 아니라면 플레이어가 일단 그 잘못된 장소에서 스트로크를 한 이후에는 그 잘못된 제정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했죠. 이게 명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스트로크 플레이는 이 명시조항이 없어요. 즉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이런 경우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듯 합니다. 상당한 이익이나 심각한 불이익이 없었더라도 원래의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플레이한 것이니까 바로 잡아주는 것이 공정성 면에서도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경우도 다른 홀을 시작하는 스트로크를 플레이어가 한 이후에는 그것을 바로 잡으면 안 되고요. 하지만 플레이어가 레프리의 잘못된 제정으로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즉 상대적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고, 또는 심각한 불이익을 당한 경우라면 그 잘못된 제정을 바로 잡아야 하겠죠. 그렇다면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이 잘못된 제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일까요?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플레이어의 볼이 페널티 구역에 정지했는데 플레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제정을 요청했고, 레프리가 구역을 착각해서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플레이어는 레프리의 제정에 따라서 언플레이어블 볼 측면 구제를 받아 플레이했고요. 규칙 17.3에 따라서 페널티 구역에서는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가 불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레프리는 잘못된 제정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플레이어는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이 되었네요. 레프리의 제정으로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이니까 규칙 14.7에 따른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 후 페널티는 받지 않고요. 만약 이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가 중대한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고 플레이어에게 심각한 불이익도 없었다면 잘못된 제정이라도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레프리의 판단에 따라서 바로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가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거나 플레이어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있던 경우라면 바로 잡아주는 것이 공정하겠죠.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레이어가 다른 홀을 시작하는 스트로크를 하기 전까지, 또는 그 홀이 마지막 홀이었다면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즉 레프리의 잘못된 제정으로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스트로크는 페널티 없이 취소되고요. 다시 돌아가서 올바른 장소에서 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내용도 위원회 절차에 나오는 내용인데 몇 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레프리가 플레이어에게 로컬 룰이나 경기 조건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준 경우 그에 따른 행동은 페널티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정보였다고 플레이어에게 가능한 빨리 알리고 바로 잡도록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리 측정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로컬 룰 모델 G5가 적용된 대회였는데 레프리가 실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경우 플레이어는 거리 측정기를 사용했더라도 그것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없어요. 다만 최대한 빨리 플레이어에게 그 실수를 알려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또 로컬 룰 모델 E3 프리퍼드 라이가 1라운드에는 적용되고 2라운드에는 적용하지 않았는데 2라운드를 시작하면서 플레이어가 레프리에게 적용 여부를 물었고 레프리는 실수로 적용된다고 플레이어한테 말한 경우예요. 이때도 그것을 바로 잡을 때까지 프리퍼드 라이를 적용한 플레이어에게 잘못된 장소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잘못된 제정이 아닌 행정적인 착오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적인 착오라면 위원회가 스코어 카드의 타수 합산을 잘못했거나 핸디캡을 잘못 계산해서 타수를 계산한 경우 등이에요. 이 경우는 잘못된 제정만 다르잖아요. 시간이 얼마가 지났더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 규칙 20.2의 2는 매치나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경기의 결과가 확정된 후에 플레이어가 실격되는 경우입니다. 매치 플레이에서는 플레이어가 매우 부당한 행동을 했거나 페널티를 고의로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알고 있는 규칙을 고의로 무시하기로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예요. 이런 행동을 했다면 경기 중일 때도 물론 실격되겠지만 경기가 종료된 이후라도 그 플레이어를 실격시키는 데는 시간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스트로크 플레이를 보죠. 기본적으로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경기가 종료된 후에는 페널티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드롭한 볼이 구제구역의 지면에 먼저 닿은 후에 우연히 플레이어의 발에 맞았고 구제구역이 정지하면 완전한 구제를 받은 것인데 다시 드롭하고 플레이해서 잘못된 장소에 플레이가 된 경우를 말씀드렸잖아요. 플레이어는 다시 드롭하는 것이 규칙에 맞다고 생각한 것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스코어 카드에 잘못된 장소에 페널티를 추가하지 않고 제출했을 것이고요. 만약에 경기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2벌타를 추가해서 그 플레이어의 스코어 카드를 수정할 거예요. 하지만 경기가 종료된 이후에 그 사실이 알려졌다면 이제는 그 페널티를 추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드아마 벤제프 클럽 챔피언십처럼 스트로크 플레이를 예선전으로 치르고 매치 플레이를 본선으로 치르는 경기 방식에서는 스트로크 플레이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 매치를 시작하는 스트로크를 한 후에는 플레이어가 몰라서 누락한 페널티를 추가하거나 잘못 적용한 페널티를 수정할 수 없어요. 스트로크 플레이의 경기의 결과가 확정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도 경기가 종료된 이후라도 실격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플레이어가 한 홀이라도 실제 타수보다 적은 타수로 기록한 스코어 카드를 제출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신은 네타 만에 어떤 홀을 맞췄는데 마커가 실수로 스코어 카드에 세타라고 기록했고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스코어 카드를 제출한 경우라면 경기가 종료된 후라도 플레이어는 실격됩니다. 다만 자신이 페널티를 받는다는 것을 몰라서 그 페널티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실격되지는 않아요.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것처럼 자신이 페널티를 받는다는 것을 몰라서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페널티를 추가하지 않았는데 경기가 종료되기 전에 위원회가 그것을 알게 된 경우는 플레이어가 실격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그 플레이어의 스코어를 수정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페널티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도 또는 페널티 적용 여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데도 플레이어가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고의로 페널티를 누락하고 스코어 카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경기의 결과가 확정된 이후라도 실격됩니다. 조금 전 예로 들었던 완전한 구제를 받은 볼을 다시 드롭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재드롭하고 플레이를 했는데 동반자가 그거 다시 드롭하는 거 맞냐고 물어봤거나 스스로 이게 규칙에 맞는지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반드시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제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실격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플레이어가 실격 페널티가 부과되는 규칙을 위반한 것을 경기 종료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예요. 아마도 이 경우는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그 경기 실격뿐 아니라 더 큰 징계가 내려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알고 있는 페널티를 플레이어가 고의로 적용하지 않았거나 알고 있는 규칙을 무시하기로 다른 플레이어와 합의한 경우입니다. 자, 규칙 20.2의 F는 부적격한 플레이어입니다. 모든 경기는 참가 자격이 있고 그 자격이 있는 플레이어만 참가할 수 있는데 경기 조건에 부적격한 플레이어가 참가한 경우는 실격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 경기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 오늘은 규칙의 20의 2편으로 레프리와 위원회의 제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꽤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것도 많은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은 스테이블포드나 포썸, 포볼 등의 그 밖의 플레이 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21부터 24까지는 한 편 또는 두 편 정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